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최근 금천구에 있는 한 아기 돌보미가 14개월밖에 되지 않은 영아에게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볼을 꼬집고 이마를 때리는 그런 학대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무려 지난 3개월간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 영상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고요. 제 주변에 엄마 입장이 되는 지인들은 영상을 켜는 것조차 무섭고 소름 돋는다고 할 만큼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아이 돌봄이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도 전 몇 년 전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한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2013년 8월 16일 오전 6시입니다. 경상북도 칠곡군의 한 가정집으로부터 신고 전화가 들어왔는데요. 아이가 복통을 호소하다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구조대가 빠르게 출동을 했죠. 그런데 현장에서 아이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요. 맥박 또한 잡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이송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이미 호흡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복막염, 외상성 복막염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강한 충격으로 인해서 장기 파열이 있었던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장기가 있으면 그걸 보호하고 있는 복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복막이 터지면서 장 안에만 있어야 될 어떤 균들이 다른 장기로 퍼져가게 되면서 염증을 일으켰고 결국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몸을 살펴보던 의료진들은 복막염보다 더 심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의 온 몸이 멍과 화상 자국으로 가득했고요. 턱과 이마에는 심한 상처로 인해서 봉합 수술을 받은 흔적까지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그때 발견되었던 사진을 조금 흐림 처리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이거였습니다. 팔이 뒤틀린 채 꺾여서 관절이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심한 기형이 된 상태였던 거죠. 여러분 예상되시죠? 이것은 분명 학대의 증거였습니다. 곧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사망한 아이는 8살 여자아이 A양이었어요. A양의 가족들을 먼저 추궁했죠. 그런데 절대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끈질긴 경찰의 신문 끝에 아이를 사망하게 만든 사람을 결국 말하게 되는데 그 부모가 지목한 사람은 바로 A양의 친언니 12살 B양이었습니다. 자, 부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딸 B양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그 욕심이 유난히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아이들이 자주 다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B양한테 물어봤어요. 경찰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B양도 아버지가 자기한테 사준 인형을 동생이 가지고 놀다가 잃어버렸고 너무 화가 나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쳤다고 진술합니다. 게다가 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동생이 미워서 상습적으로 때리고 그리고 팔이 꺾인 것도 자신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요. 이게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고작 해야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자신의 친동생을 이렇게까지 구타한다?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럼 가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까지 도대체 부모는 뭘 했던 걸까요? 먼저 아이들의 부모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1년 반 전까지 이 두 아이들은 부모가 어릴 때 이혼을 하시는 바람에 고모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모와 지낸 지 6년 차가 되었을 때 2012년 5월 자매의 아버지 김씨가 찾아오게 돼요. 그러더니만 내가 이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모는 좀 불안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곁에는 새로운 아내 임씨가 함께였거든요. 사실 6년 전에도 아이들의 아버지가 워낙 경제적으로 형편이 되지 못했고 또 아이들을 양육할 의지조차 없었기 때문에 고모가 내가 기르겠다 하고 데려온 건데
사실 지금 봐도 아버지가 12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시는데 이거 가지고 이 모든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됐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아내 임씨가 고모와 이 아이들을 찾아와서 마음을 열게 하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사실 그녀도 이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자신의 친딸을 데려와서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있는 거예요, 친딸이. 그런데 그러면서도 A양과 B양에게 성심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요, 이 두 자매도 아빠랑 살게 되는 것도 좋고 엄마가 생긴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고모를 막 졸라요. 고모, 저도 아빠랑 여기 새엄마랑 살고 싶어요. 고모가 이런 모습을 보고 여기 좀 감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형편이 좀 괜찮으셨는데 자신 명의에 있던 집까지 내주면서 이 5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을 도와주게 되죠.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도 못하고 나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애가 죽었대요. 언니가 동생을 때려가지고 죽었대요. 글쎄, 고모는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고모가 지난 6년 동안 아이들을 기르면서 봤던 이 두 자매는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하지 못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유달리 사이가 좋았다고 해요. 늘 서로를 챙기고 정말 둘도 없는 자매였는데 아니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동생을 때려? 고모로선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모가 친아버지 김씨가 아이들을 데려간 후에 학대를 한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게다가 또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해도 12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2살 아이가 아무리 심하게 때린다 한들 어떻게 동생이 사망할 정도가 되냐는 거죠. 이에 경찰은 이 친부와 계모 임씨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수상한 증언들이 하나둘씩 발견됩니다. 글쎄 이웃들이 이 부모가 두 아이를 혼내거나 때리는 장면을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게다가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은요, 이 자녀의 몸에 난 상처하고 멍자국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동보호기관에다가 학대 신고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언니 B양은 계속해서 같은 증언을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동생을 때려서 죽은 거예요. 뭔가 의심스럽죠. 말 못할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는 합리적인 의심에 경찰은 새엄마 임씨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이 새엄마가 그래요. 애들끼리 하도 싸우길래 제가 좀 한 차례 때린 사실은 있어요. 라고 자신의 한 번 때린 거를 인정하게 되는데, 일단 경찰은 이 사실을 참고해서 임씨를 상해 및 학대 방임치사 혐의로 구속하게 됩니다. 친아버지도 같은 혐의이지만 실제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불구속 입건됐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 B양이에요. 내가 동생을 때렸어요 라고 자백한 B양은 폭행 혐의를 받고 일단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됩니다. 이 사건 들으면 들을수록 무언가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당시 12살이었던 B양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재판 전까지 아버지와 함께 아동보호기관의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계속해서 이 아이가 그 지금 잡혀간 새엄마 임씨에 대해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거예요. 이 글을 좀 살펴보면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돌려달라고 막 호소를 했고요. 또 이 새엄마 임씨 또한 반성문도 쓰고 막 아이에게 편지를 써요. 엄마가 너무 사랑하니까 아빠랑 같이 잘 지내고 있으라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정말 B양은 새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임씨, 그녀의 사랑을 아주 많이 그리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2014년 3월, 그러니까 동생이 사망한 지 약 6, 7개월 만에 갑자기 B양이 증언을 번복하게 됩니다. 당시 아이는 2014년 2월부터 아버지와 떨어져서 아동보호기관에서 지내면서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아이의 심경에 변화를 일으켰던 거죠. B양이 새롭게 내놓은 사실은
동생을 때리고 사망하게 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새엄마 임씨고 동생이 죽은 후에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게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양은 지난 시간 동안 충분히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전에 탄원서를 내가면서까지 새엄마를 보호하려고 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한 심리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이 비양의 행동은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의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질이 인질범들에게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인질범한테 동조를 하게 도와주게 되는 어떤 굉장히 비이성적인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이 굉장히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강한 스트레스, 두려움이 오게 되죠. 이걸로 인해서 여기 있는 가해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계모 임씨 또는 인질범들이 나를 해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마움을 느껴서 오히려 그들에게 따뜻한 정을 느끼고 결국에는 나를 지금 여기서 빼내주려고 도와주려는 하는 사람에게까지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비양은 학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끔 보여주는 어떤 그 새엄마의 보살핌? 뭐 그런 거에 약간 고마움과 안정을 느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어렸을 적부터 엄마가 없이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임씨가 새엄마가 지시한 대로 죄를 뒤집어 쓴다면 자신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심리상담을 통해서 비양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고요. 그녀가 털어놓은 전말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사건의 정말 잔혹한 모습을 들으시게 될 텐데요. 단지 정말 끔찍하다라는 생각보다는 당시 학대를 받고 있던 아이들의 마음을 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모 임씨는 그동안 자매에게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대가 상식을 벗어납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조에 물을 받아요.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강제로 넣게 했고요. 아이가 막 숨을 못 쉬어서 정신을 잃으면 그제서야 꺼내주는 말 그대로 물고문을 자행합니다. 심지어 사망한 동생 A양은 거꾸로 세워서 강제로 물에 집어넣기도 했다고 해요.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면서 밥 안 먹을 거야? 그러면 굶어! 이틀이나 굶기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이제 배가 고파 하잖아요. 근데 이 빈속의 아이들에게 열중셔 자세를 하게 한 뒤에 청양고추 10개를 먹게 합니다. 그럼 애들이 이거 고추를 먹고 너무 매우니까 막 속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열중셔 자세가 흐트러지면 아이들의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막 때려요. 그리고 옷을 벗겨서 집 밖으로 내쫓기도 했고요. 그걸 이웃들이 봤었죠.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추운 베란다에서 애들을 재우기도 했어요. 계단에서 일부러 밀어서 넘어뜨리기도 했고요. 심지어 정말 이건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데 세탁기에다가 아이들을 넣고 돌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행여나 애들이 주어진 시간에 밥을 다 못 먹으면요, 입을 찢어요. 그래서 물을 대량으로 들이부어서 먹이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뜨거운 물을 아이들 등에 부어서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상상도 못할 일은 정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자매는요, 학교에서 무조건 대소변을 보고 와야 했어요. 왜? 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아니요. 집에서 만약에 용변을 보면 계모가 그 소변이나 대변이 묻은 휴지를 아이들한테 먹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애들이 다 학교에서 해결을 하고 왔고, 그렇지 않고 오면 그 휴지를 먹어야 해요. 여러분도 너무 듣기가 힘드시죠? 계모 임씨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임씨한테는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고모가 눈엣 가시였어요. 그래서 고모와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슨 계략을 펼치냐면 고모한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매장시키려고 생각을 하고는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돈이 필요하니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해! 하고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센터에다가 이걸 신고했어요. 하지만 센터 측에서 그런 건 경찰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나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경찰에는 안 갔고 대신 학교와 주변 이웃들에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어진 B양의 증언으로 인해서 A양이 사망했던 당일의 정황도 드러납니다. 사망하기 이틀 전 계모 임씨가 주먹으로 아이의 배를 15번 정도 때렸어요. 그러니까 A양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후에 누워있었어요. 그런데 누워있는 아이의 배를 다시 10번 정도 밟았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 밤 10시가 됐죠? 또다시 아이의 배를 구타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건장한 성인도요. 이렇게 같은 부위를 여러 차례 맞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걸 버텨낼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배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죠. 근데 임씨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친아빠 김씨는 이 장면을 녹화해서 언니 B양에게 보여주기도 했다고 해요. 너도 말을 듣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라는 의미였을까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아이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졌고요. 거의 사망 직전에 신고가 들어와서 응급실에 이송된 거였죠. 자, 이렇게 사실을 알고 나서 임씨를 추궁합니다. 그랬더니 임씨가 하는 말, 아니요, 저는요 아이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남편한테 졸랐는데 아니 마침 15일이 광복절 휴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응급실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용이 너무 없다 보니까 차라리 16일 날 남편 직장에서 좀 가부를 해서 가자 하고 기다렸던 거죠. 제가 고의적으로 방치한 건 아니에요 라고 주장합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임씨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현재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임씨에 관련된 사진입니다.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고요. 임씨에게 딸이 있었잖아요. 즉 전남편이 있었다는 건데요. 전남편에 따르면 굉장히 평소에도 거짓말에 능숙했다고 해요. 이 전남편과의 사이에 딸을 데려가서 키운 것도 양육비를 전남편에게 타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A양과 B양을 자기가 막 엄마라고 불러 내가 잘해줄게 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것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친모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여러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왔던 것이 밝혀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여준 아주 상냥한 새엄마의 가면을 벗겨내니까 추악한 악마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2015년 9월 계모 임씨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고요. 친아버지 김씨에게는 징역 4년형이 선고됩니다. 제가 최근 여러분께 이렇게 토요 미스테리를 통해서 소개한 사건 중에 정말 잔혹하고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칠곡 계모 아동 학대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A양과 B양의 자매 주변인들이 사실 여러 차례 이런 학대에 대해서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방문한 경찰들이 학대가 여기 이 집에서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아니요, 저희는 괜찮은데요? 부모도 아니요, 저희는 그런 일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가 없다고 해요. A양이 사망하기 2주 전에도 아동학대를 하는 것 같아요 라는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약 37명의 신고가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백방으로 여기저기 방향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계모 임씨의 학대를 멈출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는요, 울산 계모 살인 사건과 더불어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일어났고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인들이 반드시 신고를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7국 아동학대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어린 의뢰인이 제작되었습니다. 다음 달인 5월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끔찍한 사건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린다? 그런데 영화를 연출한 장규성 감독은 사실 아동학대가 우리 주변에 만연한데 그동안 알고도 모른 척 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덜 외면했더라면 하는 미안함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영화 설명을 보면서 굉장히 좋았던 점이 어떤 이 사건 사실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하지만 자극적인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의 비극적인 그 처참함을 알리고 여러분과 사회의 관심 그리고 반성을 함께 해보자는 그런 제안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어린 의뢰인 예고편 보시고 가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은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7살 남자아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사건들 종종 있었는데 쉽지 않아. 아저씨는 왜 찾았어? 좋은 아저씨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애를 그랬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애가 자백을 했잖아. 엄만 죽어도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누나!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만났던 가장 어린 의뢰인이었습니다. 어린 의뢰인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라는 단순한 탄식보다는 끔찍한 시간들을 버텨내야 했던 아이들 그리고 어쩌면 아직도 지금 그런 끔찍한 날들을 보내고 있을 학대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